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차 오늘 마이너스 4.6%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지금 더 사면 되나?' 뭐 고민하실 텐데,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오케이."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더 기다리자."라고 전달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이죠. 그냥 박스권. 박스권이고, 일단 증시 자체가 지금 일단 하락세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 정도까지 증시가 이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쪼끔 돌발 발언을 했죠. "48 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풀면 이란 발전소 초토화시키겠다."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전기를 싹 다 끊고요, 식수를 싹 다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뭐다? 완전 그냥 뭐예요? 그냥 죽이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 끝내 버리기 전에 항복해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쪼끔 고민이 되는 거는, 증시는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돌발 발언이 너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미국 시장도 저게 잠깐만 좀 보면은, 이 미국 시장 선물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죠? 나스닥이 0.31% 밖에 안 빠지잖아요. 근데 나스닥을 제외한 어디요? 그 유가도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대 유지하고 있죠. 크게 움직이고는 없어요. 근데 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48 시간이라는 발언이 오늘 저녁에 또 뭐예요? 또 이제 기간이 도래하겠죠. 주말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모 대출이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빌려준 돈들에 대한 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기고 있는데, 사실 금리를 뭐 하고 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유동성은 더 마르겠죠.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국내 이 신흥국 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뭐가 나오고 있다? 연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유가가 오르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거니까 주가가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지금 현대차는 로봇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로봇 자체는 성장주죠. 성장주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사실상 가치주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사실 현대차가 뭐 성장주가 아닌데, 성장주가 아닌데 뭐 '금리 인상이 중요한가요?'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현대차 주가가 오른 게 실적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로봇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예요? 영향을 분명히 받기 시작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뭐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시는 또 5% 6%또 올라가는 변동성 시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싶더라도, 굳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더라도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 반등할 때 대기하세요, 반등. 그러니까 이게 하락할 때 좀 하지 말고. 왜냐면은 하락이 항상 나올 때는 뭐예요?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락과 반등은 동시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땐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세요, 반등. 정말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규 진입은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추가 매수는 쪼끔 더 기다렸다가 내일이나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관련돼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일 구간 분명히 고려를 좀 해 보셔라라고 전달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추가 매수는 기다리자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그러면 언제 끝나겠냐.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문제들은 없냐. 당연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당연히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예요? 다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은 다르죠. 그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졌던 거 반영받았던 하락 부분들이 좋아진다고? 그럼 좋아졌을 때 '이렇게 되겠네. 경제 좋아지겠네.'라는 것을 빠르게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간 그냥 뭐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셔라. 가만히 있으시되 정말 이 대응을 해야 될 때, 정말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내가 주도주를 안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땐 그 종목들을 잘라내야 될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잘랐다는 건 이미 늦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라내야 될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증시가 진짜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판단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증시가 완벽하게 무너졌냐? 아니에요. 이평선 이탈하긴 했지만 우리가 또 주봉으로 봤을 땐 20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좀 조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거세지겠죠. 그게 좀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현금 비중이 이제 50% 에서 6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썼어요. 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라갔을 때 썼습니다. 왜? 방향을 돌렸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뭐 호르무즈 관련돼서 트럼프가 또 돌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또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변동성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매수는 완벽하게 올라갔을 때 또는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자라고 전달을 드렸던 만큼 지금 구간 내려오면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 또 볼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상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저점인데 지금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점일 수 있잖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저점일지 내일이 저점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예요. 기준은 뭐다? 굳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 없다. 음. 굳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자.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딱 요 정도까지 전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있다 없다? 이상 없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즉 삼성전자가 하락하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만든 거고 프로그램 매도를 만들면서 어떻게 방산주까지 빠지잖아요. 그죠? 단선 그 최근에 강했던 원전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증시를 끌어내린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개인 투자가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 변동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매도에 대한 트리거가 한 방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손절하는 물량들이 한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오면 받아 먹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뭐 하실 거 없고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까지만 전달 드릴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했을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내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지만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하고 있다? 전부 다 선반영 받고 있는 시장이다. 선반영 받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반영 받는다라는 건 증시가 좋아지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잡을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현대차가 주가가 다시 오를 만한 이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요? IPO. 하반기 IPO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계속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 나올 거고 우리가 현대차 포함해서 충분히 현대차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이상을 보고 있는데 현대차 이상 상승률을 또 나올 수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도 제가 한 종목 넣어 놓을 거니까 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제가 전달드릴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이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이 올라가는 박스권이긴 해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이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익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대비해서 2024년도의 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4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몇 배? 4 배가 늘어났어요, 4 배. 자, 근데 2021년도에서 24년도 움직임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봐봐요. 주가가 2024년도는 여기잖아요. 그죠? 변한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난 주가가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영업이익이 4배 늘어갔는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뭐 한다? 지금 반영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이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얼마죠? 대략적 계산하면 14만 원이죠. 14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자동차 부품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 스팟 아시죠? 얘의 레거 어셈블 요 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트레치라고 해서 이 움직이는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램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베지에 뭐예요? 라이다까지도 공급을 하고 이 받침대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게 테마주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테마주예요? 테마주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뭐다? 수혜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 돈으로 뭐 할까요? 밸류체인 확대하겠죠. 그죠? 밸류체인 확대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왜 하겠습니까? 공장 증설하고 그죠? 공장 증설하고 연구 개발비 늘리고 그다음에 공급망 확대하겠죠. 지금은 뭐 1 년에 뭐 5 대, 10대 이런 식으로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품들이 필요가 없죠. 많은 부품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자,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의 기하급수적인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현재는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는 아틀라스가 미래에 연간 3만 대 규모로 뭐한다? 만들게 되면 로봇 공장을 신설하게 되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커지는 만큼 얘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 이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아틀라스의 바디에 대한 모듈과 배터리팩 케이스와 지능화 고도화 및 양산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일부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부터 뭐요? 로봇 조립에 대한 파운드리, 로봇 하드웨어의 핵심적인 파운드리로 부각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와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주가가 6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 1,000억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4,000억 그러니까 앞으로 영업이익 5,000억, 6,000억 갈 건데 기업 가치가 안 움직였죠.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이제 조금. 박스권 이제 조금 줄었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어디까지 봐야 된다? 저 윗구간까지 쫙 열어 놓고 봐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요 기업 여러분들이 위쪽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자, 이쪽으로 보스턴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 연도 안에 상장하죠. 분명히 이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들 보스턴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남겨놓으셔서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